네, 첫 번째 모닝픽은 코스피 더 오를까입니다. 네, 추석 연휴 이후에 코스피가 3,600선을 돌파하면서 고점을 새로 썼습니다. 네, 기나긴 추석 연휴를 마치고 지난 10일 개장을 했죠. 주식시장에서 코스피는 3,600선마저 돌파를 하면서 사상 최고가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마치 연휴 기간에 응축돼 있던 투심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처럼 대단한 매수세를 보여줬는데요. 인공지능 투자와 수요,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북돋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승세를 이끈 주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는데요.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약 30%를 차지하는 이들 대형주가 급등하면서 지수 전체를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94,400원의 거래를 마치면서 하루 만에 시가총액 31조 원이 늘어났고요. SK하이닉스는 42만 8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 시가총액 약 23조 원이 늘었습니다. 높은 환율 부담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나홀로 1조 원 가까이 주식을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상승세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분명히 증시가 강하게 오를 수 있는 환경은 갖춰져 있는데 변수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된 건데요. 현지 시각으로 지난 10일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 투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이날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급락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가장 큰 낙폭을 보였는데요. 시가총액 1위인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테슬라, 애플, 아마존 등 7개 기술 대형주의 시가총액 하루에만 총 7,700억 달러, 1,100조 원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셧다운이 장기화될 우려, 또 한미 관세 협상도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이번 주에는 특히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할까요? 오는 14일에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증시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은 상승세 지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근거가 될 전망입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1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놓는다면 추가 상승의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당초에는 15일에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여파로 24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어쨌든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발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물가 지표이니만큼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증시가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 주의해서 지켜봐야 될 모습이고요. 자, 다음 모닝픽은요? 네, 두 번째 모닝픽은 생활고 겪는 자립준비 청년입니다. 네,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좀 전해주세요. 네, 먼저 이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이 자립준비 청년은 이 보호자가 없거나 또 보호자가 양육하기 어려워서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에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을 말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조사에 따르면요, 이들 상당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 중에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다 하는 문항에 응답자의 2.2%는 지난 1년간 자주 그랬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23%는 가끔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10.4%는 지난 1년간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 이들의 약 66%는 연락하고 있는 가족이 있기는 하지만 약 76%는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않았고요. 비정기적으로 지원을 받는다는 비율은 약 21%에 달했습니다. 네, 이외에 또 어떤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까? 네, 이 자립준비 청년 중에서 아르바이트를 제외하고 취업 중인 비율을 따져보니까 43.1%였고요. 아르바이트 중인 비율은 7.1%였습니다.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청년의 지난 3개월간의 월 평균 소득은 170만 9천 원이었습니다. 또 자립준비 청년의 98.2%는 보호 종료 당시에 자립정착금이나 후원금 등을 합쳐서 평균적으로 883만 3천 원을 받는데요. 물가를 고려하면
사실 자립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른 금액인 게 맞죠. 실제 조사 결과 약 30%의 자립 준비 청년은 이 생활비나 학자금 때문에 빚을 지고 있었고요. 6%는 신용 불량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현재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지원 1순위로 꼽은 것은 경제적 지원이었고요. 주거 지원, 취업 지원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자립준비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5.5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많은 자립준비 청년들이 생계와 미래를 함께 걱정하는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네, 보호 종료 이후에도 제대로 자립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네. 찾아야 되겠네요. 자, 다음 픽은요. 네, 세 번째 모닝픽은 최대 33배 격차입니다. 이게 그냥 3배도 아니고 무엇이 이렇게 33배나 격차가 나는 거예요?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지역별 격차입니다. 지난 6월 기준 2주간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곳은 4,020만 원이었고요. 반대로 가장 저렴한 곳은 120만 원이었습니다. 4천만 원대로 제일 비싼 곳은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산후조리원 특실요금이었고요. 120만 원은 전북 군산의 한 일반실 요금이었습니다. 또 일반실 요금 상위 10곳 중 7곳은 서울 강남구에 몰려 있었는데요. 상위 10개 조리원의 평균 이용요금 1,260만 원으로 하위 10개소 평균 150만 1,000원보다 약 8.4배나 높았습니다. 특히 하위 10곳 중 6곳은 공공산후조리원이었고요. 평균 요금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 같은 2주 이용인데 어디는 4천만 원이 넘고 어디는 120만 원이에요. 어이구, 이거 뭐 격차가 너무 큰데. 근데 산후조리원 자체도 줄어든다면서요, 이제? 네, 맞습니다. 이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요. 산모 10명 중 8명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긴 하지만 전국 조리원 수는 2021년 하반기에 519개소에서요. 2024년 하반기에는 460개소로 줄었고요. 같은 기간 일반실 평균 이용요금은 355만 원으로 몇 년 사이에 100만 원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산모들이 경제적 여건에 따라 적절한 조리원을 선택할 권리조차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은 21곳에 불과해서 앞으로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질 높은 산후조리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좋은 곳에 보내고 싶은 이 남편분들은 참 이게 거길 못 보내면 또 속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내도 그렇고.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점검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이것도. 예. 다음 모닝픽은요. 네, 네 번째 모닝픽은 홀로그램 경찰관입니다. 네, 홀로그램 경찰관 이건 어떤 소식일까요? 네, 영국 공영방송 BBC가 한국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홀로그램 경찰관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서울 중구 저동 3공원에 설치된 3D 홀로그램 경찰 안내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BBC는 실제 사람 크기의 홀로그램 경찰관이 범죄 예방 목적으로 설치됐다며 야간에 술집들로 인해 붐비는 서울 중심부 공원에 설치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홀로그램 경찰관은 170cm 중반의 키에 정보 차림으로 등장해서 이 지역은 지능형 폐쇄로 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폭력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 경찰이 실시간으로 대응합니다라는 음성 멘트를 반복한 뒤에 사라졌다가 2분 뒤에 다시 나타나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자동으로 송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경찰관을 모델로 해서 만든 홀로그램이라고 들었는데 네. 어두운 밤거리에 좀 이렇게 긴장되고 이러는데 경찰관이 딱 나타나서 그런 안심되는 말을 해주면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아요. 실제로 범죄를 줄이는데 네. 이게 효과가 있다면서요? 네, 상당히 컸습니다. 실제 이 공원이 이제 음주나 주치폭력이나 소란 등으로 인해서 신고가 잦았던 곳이었는데요. 설치 이후에 올해 5월까지 8개월간 이 범죄 발생 수를 분석해 보니까 설치 전 같은 기간보다 공원 반경 내에 살인이나 강도, 강간 같은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약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홀로그램 경찰관의 존재만으로도 이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게 확인된 셈인데요.
BBC는 이 공원이 시설이 밀집해 야간 범죄 우려가 높은 곳이라며 이런 기술을 활용한 치안 강화 시도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영국뿐 아니라 미국, 독일 등 다른 주요 외신들도 한국의 이례적인 치안 기술 도입 사례에 주목했는데요. 일본 해외 누리꾼들은 이게 미래의 기술이다, 미국에서도 곧 볼 수 있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 높은 관심과 호평을 보였습니다.